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은 30년, 한국은 7년. 2.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어. 3. FA-50 전투력 무려 4배 올린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신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선언을 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문과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AESA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마저 거절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AESA 레이더를 수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고려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국 이를 성취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AESA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실전 수준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A-50에도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 이전에도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엄청난 발전을 상징하며 동시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역량을 알리는 중요한 도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4V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0 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이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돌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입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인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이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2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이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락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락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익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락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2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락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락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터부터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락20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의 자국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KF-21이 수출 계획도 구체화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껏해야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KF-21 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은커녕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인데요. 만약 KF-21 이 F-35 위 전철을 따라간다면 자칫하단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득 정말 KF-21 위 개발 상황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불안해지실 텐데요. 그러나 상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기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오늘은 왜 KF-21 이 방산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 들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 올 때 중국 방공 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 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RCS 값이 0.001제곱미터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하 1.6으로 날아가는 탑90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F-22의 RCS 값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4발, 외부 하드포인트에 6발이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폭장량의 총량만 파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E와 엇비슷한 수준의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 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2는 개발 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100기도 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 2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튀르키예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튀르키예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비추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의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 효과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 F-2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KF-21의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2 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0 이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락20 개량을 통해 AESA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부터 훈련과 공중 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락원 2.4.5 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터부터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EX의 가격이 1000억 원터부터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그나마 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이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 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치른 필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필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의 시험 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이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터부터 300대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쫄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 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 3호기의 시연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 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A사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A사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해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터부터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A사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2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1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권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플러스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1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